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생긴 미국에서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도 엄청나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씩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당 등 많은 업소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5번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 초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에 2차 $1,200 현금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추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시행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 지원 명목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부당 청구와 대출금 오용 행각을 가려내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일자리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보건당국자가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등 12개 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새롭게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렌데일시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비 피해가 큰 것은 집중호우에 만조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 테일러, 레인 브라이언트 등 여성 의류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 아세나가 버지니아주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실업지표 악화와 핵심 기술기업 주가 급락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5번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 초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졌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 관리들은 어젯밤까지 협상한 뒤 오늘 오전 다시 비공개 회의를 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마크 메더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에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선 기본 법안에 없을 것이라며 초안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도 급여세 감면에 대해 이번 법안에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 내용이 없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걷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이 메디케어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조치가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존 코닌 상원 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급여세 감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에 2차 $1,200 현금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추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시행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5일로 중단될 예정인 주당 $600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액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 경제 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 공화당이 빠르면 이번 주 내 추가 경기 부양 법안 상정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방향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의원 모임을 가진 뒤 공화당도 2차 현금 지급과 PPP 추가 지원안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1인당 $1,200씩의 2차 현금 지급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지급 대상 연소득을 1차 때보다 축소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PPP 연장과 관련해서는 매코넬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조만간 1차 PPP 지원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차 PPP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업체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한 2차 PPP 지원안은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급 대상 업체 기준은 1차 때보다 더 엄격해져 직원 수 300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불법 혜택 차단을 위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25일로 종료되는 연방특별실업수당도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는 현재 주당 $600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간 공화당은 이를 주당 $200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600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 과정에서 액수가 절반 수준인 $300 내외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의 2차 경기 부양안에는 $1,200 2차 현금 지급안과 추가 PPP 지원안뿐 아니라 페이롤 텍스 감세, 코로나19 기간 학교 지원,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 접종 예산 지원안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 지원 명목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부당 청구와 대출금 오용 행각을 가려내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의 한 사업주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금 $900만 중의 일부를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업주는 PPP 대출금 $150만 집 몰기지를 탕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사업주는 PPP 대출금 $200만 자동차와 기금속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녀 양육비로 사용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남성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꾸며내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PPP를 타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PPP 부당 청구와 오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최근 수주일 동안 전국 11개 주에서 10수 건의 PPP와 관련 형사사건 케이스들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케이스들은 모두 사업체 정보와 납세 기록을 조작하고 대출금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은 스몰 비즈니스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재정난에 봉착한 중소기업들을 회생시키고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감원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구제책으로 내놓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늘어나자 연방정부가 PPP 사기 행각을 단속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연방검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현재 PPP 사기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업체들은 잔챙이에 불과하며 연방수사국이 수사력을 모아야 하는 케이스들은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PPP 대출을 받은 거물급 상장회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PP를 관장하는 SBA는 수혜 업주가 탕감을 요구하는 케이스 중에 대출금이 $200만 이상 되는 규모는 모두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200만 이상인 PPP 케이스는 3만여 개에 달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셧다운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제 저녁 브리핑을 통해 현재 LA시의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고위험군인 레드가 아닌 오렌지색에 머물러 있다며 몇 주간 추이를 지켜본 후 다시 셧다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렌데일시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글렌데일시 의회는 지난 화요일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부과 조례를 확정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첫 위반 시에 $400의 벌금을, 2차 위반 시에는 $1,000의 벌금, 3차 위반 시에는 $2,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한 업소들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LA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와 캐서린 바저 슈퍼바이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근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2명 슈퍼바이저에게 재택근무를 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힐다 솔리스와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 사무실이 직원들로 하여금 코로나19로부터 안전치 못한 기관 사무실에서 몇 주간 계속 일하게 했으며 재택근무를 요구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해왔다라고 익명의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슐라 콜,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일하게 하고 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 자신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리스와 바저 슈퍼바이저 측은 테크니컬한 문제로 인해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LA평통이 오늘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LA평통은 결의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서둘러 이행해 줄 것, 북한 당국은 한국이나 미국을 향한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확실한 비핵화와 경제병진 정책을 국제사회에 선포함과 동시에 한국의 협조를 받아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해소에 나설 것, 한국은 한반도 평화도 평화 프로세스의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뉴스타 장학금 수여식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은 지난 19년 동안 1,75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165만 달러 이상을 장학금으로 수여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매해 7월 치러지던 장학금 연례 행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호차 한국에 체류 중인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회장은 이사회에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뉴스타 장학 행사가 연기돼 안타깝다고 밝히고 장학회 이사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십시일반으로 모아 나눔의 미덕을 쌓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장학 행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타 장학회 이상규 이사장은 이달 중으로 장학생 선발 심사를 마치고 학생들 방학이 끝나기 전 8월 중 장학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뱅크가 올 2분기에 240만 달러의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1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순이익이 전분기에 330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예금은 11억 2천만 달러, 순대출 10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모두 늘었습니다. 총 자산은 12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2% 늘었습니다. 오픈뱅크는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과 외부 회계 감사기관에 대한 재신임을 승인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파트가 입주자 신청서를 배부합니다. 2510 웨스트 7가 스트릿에 위치한 프로랜드 매니지먼트 사무실에서 오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생긴 미국에서 오늘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도 엄청나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가 집계한 겁니다. 30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보름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첫 확진자 발생 후 99일 만에 100만 명을 넘겼고 43일 만에 200만 명, 28일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남서부 주들과 함께 샌호세, 피츠버그, 발티모어 등 12개 도시에서도 급격히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고 백악관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생기고 있습니다. 21일 1,000명을 넘겼고 다음 날엔 1,100명이 숨졌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건데 미국 전체 사망자 수는 14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하는 해병 헬리콥터에 배속된 해병대원 1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모든 헬리콥터를 소독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백악관 구내식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연속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을에 학교를 열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다음 달 플로리다 잭슨빌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홍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일자리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 차질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보다 10만 9천 건 늘어났습니다. 3월 넷째 주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넉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노동부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미국인이 3,2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매주 $600를 제공하는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의 다음 주 종료를 앞두고 일자리 시장에 빨간불이 켜져 정부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Millions of people will have thousands of dollars less a month from these unemployment benefits here going forward. So it's kind of a critical moment here.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데비 벅스 조정관은 주 지방정부 보건관리들과의 전화회의에서 12개 도시에서 감염자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등 각종 업계의 매출 급감이 계속되고 있고 대형 의류업체 등의 파산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5번째 부양책에 고용시장을 지키고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안전한 개학을 위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의회에 코로나19 대책으로 $1,050억 달러를 신청했다며 만약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급해 종교단체의 교육이나 홈스쿨링 등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빠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을 들어 가을 학기에 전면적인 개학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개학을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노릇을 했던 마이클 코언이 회고록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부해 재수감됐다가 2주 만에 석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코언은 오늘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에 들어가는 법원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가택연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로 돌아간 지 2주 만입니다. 문제가 된 가택연금 조건은 책을 쓰지 않고 언론기관과 접촉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빈 헬러스틴 판사는 코언을 교도소로 보낸 건 보복처사라면서 판사 생활 21년간 이런 함구 조건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언 측과 교정당국이 다음 주 해당 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면서 가택연금의 목적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 시장이 연방정부 요원의 인종차별 시위 진압을 항의하다가 최루탄을 뒤집어 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테드 휠러 시장은 포틀랜드 도심 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방 요원이 쓴 최루탄 세례를 맞았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새벽 집회 해산을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잇따라 발사했고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에 합류했던 휠러 시장은 자신의 주변에서 터진 최루탄 분말가스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는 마침 옆에 있던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숨쉬기가 힘들고 무섭지는 않지만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을 발사할 때 휠러 시장이 시위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요원이 강경 진압에 나서자 시위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시위대는 연방요원이 지키고 있는 법원 건물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했고 이로 인해 법원 앞뜰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포틀랜드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사태는 폭동 진압 훈련을 받은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투입돼 뒤로 겨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경찰 표식이 없는 일반 차량을 탄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를 무차별 체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 소속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 주지사와 휠러 시장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로 인해 다음 달 24일부터 27일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열 예정이었던 주요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플로리다 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비춰 잭슨빌 전대 일정이 적절치 않다며 대규모 전대를 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태로의 수락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의원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선 날입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현지식으로 만 하루도 안 남긴 가운데 반격을 예고한 중국은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느라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가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라는 미국 측 발표에 중국 외교부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在美履职一贯遵守国际法和当地的法律，这完全是恶意的污蔑。 미 FBI가 조사한 중국 연구원이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관에 은신해 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중국 학자들을 억압하려는 핑계라고 일축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停止利用各种借口对中国在美留学和研究人员的限制、骚扰和打压。 중국 관영 매체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미쳐 날뛰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고한 반격은 같은 방식,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 한 곳이 폐쇄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코로나19로 갈등을 겪은 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중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홍콩이 꼽히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은 미중의 또 다른 갈등 요소 티베트 자치구를 관할하는 청두 총영사관 폐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지방시찰 도중 공산당 혁명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중국이 6.25 전쟁을 부르는 항미 원조 전쟁 등을 언급하고 신중국을 어렵게 얻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은입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씩 완화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내 식당에서도 최근 들어 코로나19 운영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문투 데이비스 박사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만 보면 여전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나흘 연속 2,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등 상황이 좋진 않지만 이번 주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일주일 내 확진자 비율이 11%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8.5%에 떨어진 것을 근거로 희망적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운티 내 식당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LA 카운티에 위치한 레스토랑 중 3분의 1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주말 보건국이 카운티 내 507군데 레스토랑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업소들이 가이드라인 위반 시에는 처음에는 $100의 벌금, 두 번째에는 $500의 벌금과 7일 영업정지, 세 번째에는 $500의 벌금과 30일 영업정지의 처벌을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벌금과 영업정지의 법적 조치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팬데믹 사태 속에 경제를 빨리 되살리려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즈니스 업주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로 접어든 후 사흘 만에 9,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층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수칙을 꾸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까지는 2차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부산 지역의 비 피해가 큰 것은 집중호우에 만조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던 부분도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81.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 이래 10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부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 8시 호우경보 발령 이후 약 3시간 동안 200mm가량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대부분의 도로가 잠겼다며 안전 문자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해운대구 근처의 지하차도는 급류가 흐르는 협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밤 10시 32분이 만조 시간이어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도시마천 인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부산 진구와 남구의 경계에 있는 동천과 동구 수정천이 범람해 주변 상가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조 시간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역류 현상으로 인해 범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천은 지난 10일 집중호우 때에도 범람해 차 수백 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잇따른 호우에 지반이 약해져 있던 부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부산 구포동 아파트 뒷산에서 낙석 사고가 나 자동차 한 대가 깔렸고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월 강수량은 이미 650.1mm에 이르러 최근 20년을 통틀어 2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북쪽에서 찬 기단이 발달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장마전선이 남해상에서만 머물며 부산에 많은 비를 쏟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4차례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 소집되는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수사팀과 변호인들은 물론 피해 폭로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나옵니다. YTN이 확보한 수사심의위 진행 문건을 보면 안건으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명시됐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 이후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유토론으로 수기 절차를 거친 뒤 표결 절차가 이뤄집니다. 심의 절차는 수사팀에 이어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서로 진행되고 각각 의견 개진 25분과 질의응답 15분이 배정됩니다. 참석자들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여부에 방점을 찍으며 각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을 다퉜던 대검 형사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절차에 이르면 심의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각각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4차례의 표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제보자나 MBC 측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전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가운데 심의위의 권고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 등 닭 요리 등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캠필로박터 제균이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균은 야생동물과 가축의 장관 내에 분포하는데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돼 인수공통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소, 고양이 등의 보균율이 높고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 증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조리 시에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는 생닭을 취급하거나 조리할 때 교차 오염에 의해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월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에 환자가 37%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닭에서 나온 핏물로 다른 식품이 오염될 수 있어 밀폐용기를 사용해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합니다. 생닭 조리 시에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채소류, 조리기구 등이 오염될 수 있어 주변을 치워놓고 생닭을 씻어야 합니다. 생닭을 다뤘던 손은 비누 등의 세정제로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합니다. 생닭 취급에 사용되는 칼이나 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기구 구분 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이나 도마를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 온도 섭씨 75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실업지표 악화와 핵심 기술기업 주가 급락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53.51포인트, 1.31% 하락한 26,652.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0.36포인트, 1.23% 내린 3,235.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4.71포인트, 2.29% 급락한 461.4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실업 관련 지표와 주요 기술기업 실적 및 주가 동향, 미중 갈등 및 부양책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락한 점도 시장 전반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애플 주가도 4.5%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잔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63% 급락했고 커뮤니케이션도 1.94%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 뛴 1,8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높았던 지난 2011년 8월 22일 온스당 1,891.90달러에 불과 1.90달러 차로 접근했습니다. 이날 장중한 때 금값은 온스당 1,897.70달러까지 치솟아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까지 기대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만 금값 상승폭은 25%에 육박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코로나19 대유행과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을 낳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골드러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 떨어진 41.0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A 선물 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1% 내린 43.3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원유 재고 증가와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엔테일러, 레인브라이언트 등 여성 의류 브랜드를 소유한 미국 기업 아세나가 오늘 버지니아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제11조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아세나는 1,100여 개 매장에 문을 닫고 10억 달러의 채무를 출자 전환해 빚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 소유 의류 브랜드들의 북미 지역 총 매장은 2,800곳입니다. 캐리 테프너 회장은 회사 사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 결과 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 여전히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LA 낮 기온 80도 초반대로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밑돌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차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5도, 6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 오늘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